프롤로그. 우리 집 창고에 여자가 숨어 있었어. 캐나다 밴쿠버 새벽 3시.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쥐었다. 화면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 강민준의 당황한 목소리가 1만 킬로 떨어진 거리를 가로질렀다. 서연아, 나는 아니야. 내가 다 봤어. 친구가 봤고 아주머니 딸이 창고에 숨어 있었다는 걸 몰랐다고. 정말.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달랐다. 그런데 네 목소리엔 왜 안도감이 묻어 있는 거야? 이혼 전문 변호사인 남편은 그 누구보다 능숙하게 말을 할 줄 알았다. 변호사로서 12년 결혼 생활 동안 서연은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다.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빠, 완벽한 변호사. 하지만 완벽함 뒤에 숨겨진 진실은 언제나 가장 추악한 법이다. 그리고 서연은 곧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을 배신한 것이 남편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1장. 기러기 가족. 엄마, 아빠 또 밤샜대. 서아가 영상통화 화면 속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14살 딸아이는 엄마보다 더 어른스러운 얼굴로 아빠를 챙겼다. 그래, 오늘 큰 소송 마무리했다더라. 서연은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수고했어. 저녁에 전화할게. 서연은 씁쓸하게 웃으며 화면을 껐다. 창밖으로 밴쿠버의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딸의 골프 교육을 위해 선택한 이곳. 남편은 서울에서 홀로 돈을 벌고 그녀는 이곳에서 딸을 키우고 있다. 기러기 부부. 아니, 남편 강민준의 경제력으로는 독수리 부부라고 불러야 올 탑. 1년에 서너 번, 원할 때면 언제든 날아올 수 있을 만큼 여유로운 그들의 생활. 고액연봉의 이혼 전문 변호사. 입주 가정부까지 두고 사는 40대 중반의 남자. 엄마, 내일 주니어 대회 결승전인데 아빠 올 수 있대? 글쎄. 아빠 스케줄 봐야 알겠지.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남편은 오지 않을 것이다. 지난 6개월간 단 한 번도 밴쿠버에 오지 않았다. 전화로는 매일 보고 싶다, 사랑한다 말하면서. 그날 저녁 서연은 오랜 친구 유진과 통화를 했다. 서연아, 나 니네 아파트로 이사 왔어. 혹시 가끔 민준 씨 좀 챙겨줄 수 있어? 당연하지. 내 이혼 담당 변호사인데. 그래. 고마워. 정숙 아줌마가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네가 가끔 들여다봐주면 든든하지. 유진은 서연의 대학 동기이자 20년 지기 친구였다. 2년 전 남편의 바람으로 힘들게 이혼한 후 홀로 살고 있었다. 물론이지. 남자들은 혼자 두면 금방 망가지잖아. 내가 잘 챙겨줄게. 전화를 끊고 서연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유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밝았다. 너무 밝았다. 제2장. 의심의 시작. 연아, 큰일 났어. 3일 후 새벽 유진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뭔데? 무슨 일이야? 나 방금 민준 씨 집에서 여자가 나오는 거 봤어. 새벽 6시에. 서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뭐? 무슨 소리야? 내가 아침에 조깅하다가 우연히 봤는데 분명히 젊은 여자였어. 20대 중반이나 30대 초반. 민준 씨 집에서 몰래 나오는데. 완전 수상했어. 그게 정말이야? 연아, 내 시력 1.5야. 절대 잘못 본 거 아니야. 그리고 유진이 목소리를 낮췄다. 이혼 전문 변호사잖아, 민준 씨. 증거 안 남기는 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근데 집에까지 여자를 들였다는 건.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남편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매일 밤 영상통화로 사랑해를 속삭이던 그 남자가. 서연아, 내가 확인해 볼게. 네가 지금 당장 올 수는 없잖아. 내가 좀 더 알아볼게. 유진아, 고마워. 근데 조심해. 혹시 잘못 본 거면. 알아, 걱정 마. 전화를 끊고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에서 딸 서아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설마 민준이가. 하지만 유진이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혼 전문 변호사. 증거를 남기지 않는 법을 가장 잘하는 사람. 제3장. 새벽에 집에서 여자가 나왔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정숙 아줌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주머니, 어젯밤에 혹시 집에 손님 오셨어요? 아니요, 없었는데요. 저도 어제 친구 집에서 자고 오늘 아침 일찍 들어왔는데요. 아, 그래요? 혹시 변호사님, 요즘 늦게 들어오시나요? 아니요. 재판 없는 날은 일찍 퇴근하세요. 승소한 날 회식 말고는 밤 10시 넘긴 적 없어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정숙 씨는 20년간 그들 가족을 돌봐준 믿음직한 가정부였다. 거짓말을 할 리 없었다. 그러면 정말 유진이가 잘못 본 걸까? 일주일 동안 유진은 민준이 집을 관찰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집 앞을 지나다니며 수상한 점이 없는지 확인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연아, 미안. 내가 잘못 본 것 같아.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봤어. 괜찮아, 유진아. 고마워. 서연은 안도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찜찜함이 남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연아, 나 다시 봤어. 유진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이번엔 확실해. 어떤 여자가 새벽에 몰래 나가는 거 봤어. 누구세요? 하고 불렀는데 그냥 내려가 버렸어. 뭐? 그게 정말이야? 모르겠어. 그런데 분명히 안 들키려는 것처럼 행동했어. 연아, 이거 뭔가 있는 거 맞아. 서연은 즉시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정숙은 여자가 집에 있었다는 걸 부인했다. 아주머니, 어제 집에 여자가 있었나요? 아니요, 사모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아주머니, 거짓말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봤어요. 아닌데. 전화기 너머로 정숙의 당황한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다음 날 서연은 결심했다. 유진아, 네가 집에 한번 들어가 볼래? 뭐? 어떻게? 민준 씨한테 들키면 비밀번호 알려줄게. 낮에 민준 씨 출근하고 나서 들어가면 돼. 너 나 좀 도와줄 수 있지? 당연하지. 제4장. 트렁크 속의 여자. 사흘 후. 서연은 곧바로 유진에게 전화를 했다. 그리고 영상통화로 대화를 주고받았다. 민준 씨 지금 법원에 있어. 2시간 정도 있다가 돌아올 거야. 알았어. 들어가 볼게. 유진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아주머니도 장 보러 나간 상태였다. 여자가 정말 여기 있을까? 서연이 유진에게 물었다. 확실해. 내가 분명히 봤어. 유진은 곧바로 대답을 하고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방마다 살펴보고 화장실까지 전부.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이상한데? 분명히. 그때 서연이 지하 창고로 내려가 보라고 계단을 가리켰다. 저기, 계단 밑으로 내려가 봐. 계단을 내려가자 작은 창고방이 나왔다. 그러나 그 안에는 자질구레한 짐들만 있고 그들이 찾는 것은 없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오려는 순간 큰 트렁크가 마음에 걸려서 살짝 열었는데 누구세요? 유진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트렁크 문을 열자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안에서 떨고 있었다. 그리고 정말 있었다. 여자가 당신 누구예요? 저는 여자가 말하려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주머니. 민준의 목소리였다. 유진은 급히 계단을 올라갔다. 민준 씨. 유진 씨가 왜 여기? 유진이 서연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는 전화기를 보여줬다. 전화기 화면에 안에 서연이 있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신, 집에 여자 숨겨뒀어. 무슨 소리야? 난 정말 모르는 일이야. 지하 창고에서 봤어. 민준의 눈이 흔들렸다. 유진이 나서며 말했다. 민준 씨, 이제 그만 인정하세요. 창고에 숨어있는 여자는 누구예요? 유진 씨 당신까지 왜 이래요? 아니야. 정말 오해야. 하지만 유진은 더 이상 들을 마음이 없었다. 그녀는 창고로 내려가 여자를 데려왔다. 나와요. 여자가 두려운 표정으로 나왔다. 민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여자가 민준에게 말했다. 변호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민준이 어리둥절하며 물었다. 당신 누구예요? 그런데 그때 정숙 아주머니가 집에 들어왔다. 어머, 변호사님 언제 오셨어요? 어머, 현주야. 아주머니의 놀란 얼굴을 보며 유진과 민준도 놀라서 쳐다보며 물었다. 아주머니 아시는 분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민준이 급히 말했다. 이 여자분 누구예요? 아주머니가 말했다. 제 딸이에요. 민준이 분하다는 듯 말했다. 아주머니 따님이 왜 우리 집에 있나요? 딸과 사위가 사업 실패로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서 창고에 잠시 숨겨주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유진은 정숙 씨를 쳐다봤다. 정숙 씨가 고개를 숙였다.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얼마 동안 우리 집에 숨어 있었나요? 한 달 조금 안 됐어요. 변호사님 출근하시면 나오고 퇴근하시면 창고에 숨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숙의 딸 현주가 울먹이며 말했다. 사모님, 저 정말 갈 곳이 없어서 빚쟁이들은 계속 찾아다니고 갈 곳은 없고 죄송해요. 서연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지만 셋의 얼굴을 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다. 그럼 새벽에 내가 본 사람이? 유진이 물었다. 현주가 얼굴을 붉히면서 그게 생리대가 필요해서 급하게 편의점 다녀왔었어요. 그때 유진 씨가 봤나 봐요. 모든 게 말이 됐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았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다. 아주머니하고 따님, 지금 당장 집에서 나가주세요. 사모님, 당장요. 민준이 급히 말했다. 여보, 그래도 정숙 씨는 20년 동안 당신도 입 다물어요. 나 지금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일단 나가주세요. 제가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요. 그날 정숙 씨와 딸은 집에서 쫓겨나갔다. 그리고 남편이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여보, 나 정말 당신한테 부끄러운 짓은 하나도 한 적이 없어 믿어줘. 지금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다음에 통화해요. 서연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제오장. 의심은 끝나지 않는다. 일주일이 지났다.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갔다. 민준과 서연은 계속 냉랭한 관계가 이어졌다. 엄마, 아빠랑 싸웠어. 아니야, 서아야. 그냥 엄마가 좀 피곤해서. 하지만 서아도 바보가 아니었다. 부모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친구 유진은 계속 서연을 위로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오해하게 만든 것 같아.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 여전히 찝찝해. 뭐가? 모르겠어. 그냥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 그래도 이제 진실이 밝혀졌잖아. 민준 씨는 결백했고. 그래, 그렇기는 한데. 하지만 서연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그리고 그 불안은 정확했다. 한 달 후 서연은 우연히 민준의 유튜브 방송을 시청했다. 이혼 전문 변호사 강민준의 법률 상담. 구독자 50만 명이 넘는 인기 채널이었다. 서연은 몰랐다. 남편이 유튜브 방송을 한다는 것을. 영상을 클릭했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강민준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속 민준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말했다. 불륜의 증거를 찾으려면 제일 먼저 블랙박스와 핸드폰 클라우드, 카드 내역과 현금 영수증을 확인하세요. 하지만 민준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이런 것들로도 절대 못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문가죠. 서연의 심장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설마? 제6장. 친구의 배신. 며칠 후 서연은 다시 한번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정숙 씨의 딸 현주로부터 걸려온 전화였다. 사모님, 저 현주예요. 현주 씨? 무슨 일이에요? 사모님께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요? 제가 여권을 변호사님 집에 두고 나와서 변호사님 안 계실 때 찾으러 갔었는데 현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뭔가를 봤어요.
서연은 급히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했다. 이틀 후 서연은 현주를 만났다. 사모님, 제가 사실은 그날 여권 찾으러 집에 몰래 들어갔었어요. 변호사님 출근하시고 나서요. 그래서요? 그런데 집에서 유진 씨를 봤어요. 뭐라고요? 유진 씨가 집에 있었어요. 혼자.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무슨? 처음에는 저도 그냥 볼 일이 있어서 친구분이 들르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주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제가 창고에 숨어 있다가 들었어요. 휴대폰에서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이제 혼자니까 편하죠? 유진 씨, 이러면 안 돼요. 왜요? 어차피 세연이는 캐나다에 있고. 그래도 안 돼요. 저번처럼 하면 되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서연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다. 이게 언제죠? 일주일 전이에요. 계속 들려주세요. 녹음은 계속됐다. 유진 씨, 정말 이러지 마요. 민준 씨, 왜 이래요? 그날 밤엔 그렇게 적극적이었으면서. 그건 실수였어요. 실수? 한강변 주차장에서 키스하고 호텔 가고 그게 실수? 제발. 서연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그만 하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친구. 20년 친구. 가장 믿었던 친구가. 사모님, 그 후로도 계속 만났어요. 제가 며칠 더 지켜봤는데. 그만해요. 서연은 주저앉았다. 남편의 배신도 충격이었지만 친구의 배신은 더 큰 충격이었다. 서연은 이제 모든 게 이해됐다. 유진이 민준이 집 근처로 이사 온 것. 자꾸 민준을 챙겨주겠다고 한 것. 그리고 유진은 일부러 서연의 의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했던 것이다. 현주를 발견한 것은 그에게 오히려 행운이었다. 덕분에 의심이 풀어졌으니까. 하지만 진짜 분류는 따로 있었다. 현주 씨, 그 녹음 파일. 저에게 보내줄 수 있어요? 네, 사모님. 제7장. 복수의 시작. 서연은 계획을 세웠다. 단순히 이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그녀에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었다. 일주일 후 서연은 다시 서울에 왔다. 이번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녀는 현주의 도움을 받아 그녀의 집 지하 창고에 숨었다. 그날 밤 10시. 민준이 귀가했다. 민준은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지? 문을 열자 유진이 서 있었다. 유진 씨,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아주머니가 없으니까 오빠 옷 엉망이 다 됐더라. 그래서 오빠 옷 좀 다려주려고. 괜찮은데? 오빠 괜찮아. 유진이 민준을 밀치고 들어왔다. 지하 창고에 숨어 있는 서연은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다. 유진 씨, 이러면 안 돼. 현주가 알 수도 있어. 현주는 캐나다에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어? 그래도 오빠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날 거야? 뭐? 나 서연이한테 말하고 싶어. 우리 사이. 미쳤어?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절대 안 돼. 왜? 어차피 서연이도 곧 알게 될 거잖아. 유진아, 제발. 정신 차려. 우리 그냥 실수였잖아. 실수? 유진이 비웃었다.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이 만났는데.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6개월. 유진이 이혼하고 난 직후부터였다. 그건. 그리고 오빠가 먼저 고백했잖아. 외롭다고. 세연이 없는 집이 너무 적막하다고. 그때는 내가 술이 취해서 한강변까지 나를 데려가서 CCTV도 없는 주차장에서 키스하고 호텔 가자고 한 게 다 실수.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빠, 나는 진심이야. 세연이와 이혼하고 나랑 재혼하자고 했을 때 나는 정말 기뻤어. 그건 그때 분위기가 그래서. 분위기? 유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오빠는 지금 나를 가지고 논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나 완전 바보같이 오빠 좋아했는데. 그동안 세연이 옆에서 오빠 보면서 얼마나 질투했는데.
서연은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오빠가 세연이랑 결혼할 때도 서아 낳았을 때도 나는 계속 오빠만 봤어. 그런데 이제야 기회가 왔는데 오빠는 나를 버리려고. 유진아. 안 돼. 서연이한테 다 말할 거야 우리 관계. 유진아 제발. 민준이 유진의 팔을 붙잡았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냥 끝내자. 응. 유진이 비웃었다. 이젠 끝낼 수 없어. 내가 임신했거든. 뭐? 서연도 충격을 받았다. 거짓말이지? 아니. 진짜야. 2개월 됐어. 민준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어떻게긴. 오빠가 조심만 했잖아. 우리 이제 어쩔 거야? 지워. 뭐? 지우라고. 절대. 나을 수 없어. 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어떻게 오빠가 그럴 수 있어? 지금 우리 아기를 지우라고. 유진아, 제발 이해해줘. 나세연이한테 들키면. 들키면 뭔데? 위자료 줘야 하니까. 변호사 경력 망치니까. 유진아. 알았어. 그럼 좋아. 그럼 나도 내 방식대로 할게. 유진이 문을 향해 걸어갔다. 민준이 다급히 뒤쫓았다. 유진아. 잠깐. 바로 그때 지하 창고의 문이 열렸다. 계속해봐요. 서연이 나왔다. 서연이. 민준과 유진이 얼굴이 동시에 창백해졌다. 당신들 대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 서연은 녹음기를 들어보였다. 녹음도 다 했고. 서연아.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떡해. 현주 씨 덕분이지. 현주 씨가 나를 도와줬어. 서연은 2사람을 번갈아 쳐다봤다. 20년 지기 친구. 15년 결혼 생활 남편.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네. 연아 미안해. 나 정말 미안하다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희들이 나 없는 사이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내가 딸 교육시킨다고 고생하는 동안 너희들은 내 집에서 내 침대에서. 서연아. 민준이 다급히 말했다. 제발. 서아를 생각해서라도. 서아. 서연이 비웃었다. 지금 서아 이름을 입에 담아. 딸 앞에서 그렇게 좋은 아빠 행세하던 내가. 서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혼 소송 준비해. 나는 내가 아는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할 거야. 연아 제발. 위자료 10억. 그리고 이 집. 서아 양육권. 하나도 양보 안 해. 10억? 민준이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건 너무. 이혼 전문 변호사가 불륜으로 이혼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제일 잘 알잖아. 10억도 적은 거야. 서연은 유진을 쳐다봤다. 그리고 너. 넌 더 이상 내 친구가 아니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서연아 제발 한 번만. 임신했다며. 낳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 근데 민준한테서는 한 푼도 받지 못할 거야. 서연은 2사람을 남겨두고 집을 나섰다. 밖에서 현주가 기다리고 있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아니. 하나도 안 괜찮아.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이제 끝이네요. 정말 끝. 에필로그. 6개월 후. 서연은 이혼 소송에서 승리했다. 위자료 10억과 집, 그리고 서아 이양육권을 모두 받아냈다. 민준의 변호사 경력은 치명타를 입었다. 유튜브 채널은 폐쇄됐고 많은 의뢰인들이 떠났다. 유진은 결국 아기를 지웠다. 그리고 서울을 떠났다. 서연은 다시 밴쿠버로 돌아갔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돼? 잘 될 거야, 서아야. 아빠는? 아빠 인생 사는 거고 우리는 우리 인생 사는 거야. 서아가 엄마를 껴안았다. 엄마 사랑해. 나도 서아야.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밴쿠버의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기러기 가족. 아니, 독수리 가족. 그 화려한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은 너무나 추악했다. 하지만 이제 서연은 자유로워졌다.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빠, 완벽한 변호사. 그 가면 뒤에 숨겨진 2 얼굴. 서연은 2번 다시 그 완벽함에 속지 않을 것이다. 디 엔드.